2023년 주목해야 할 젊은 건축가로 이번에는 이용주 건축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건축가님과 좀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건축가님 개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주 건축 스튜디오라고 하는 설계 사무소 같은 이제 실무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건축학부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건축 스튜디오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해 오셨는데 이용주 건축 스튜디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소개와 사무실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학교를 대학원을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쓰던 이름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때가 이제 취업이 잘 안 될 때였어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무슨 어떤 야망을 갖고 설계사무소를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일을 취업을 못하니까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간단한 공모전이나 현상 설계를 하면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딱 정해진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디자인 전반적인 뭐 건축의 범위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사람마다 이제 건축이 뭐냐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 저것도 다 건축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교수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써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간에 관련된 실험성을 추구하거나 혹은 정보가 가진 패턴의 복잡성을 바탕으로 한 건축의 기하학적 표현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큰 주제를 좀 설정하게 된 어떤 이유나 혹은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런 설정을 좀 하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건축에도 분야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거의 약간 공학이지만 인문학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과대학에 속해 있지 않고 건축대학으로 따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약간 감성적인 어떤 호소 같은 게 저는 느껴져요. 사실 건축을 보다 보면. 근데 애초에 제 성향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건축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꼭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적인 특성일 수도 있는데 조금 논리적이고 뭔가 딱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저의 건축이 먹히지 않는 거가 그 지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감성적으로 보이고 싶지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가 어떤 프로세스가 정확히 읽히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구나. 그리고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어떤 논리가 있고 그 논리들이 물론 그 논리가 어떻게 수학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제가 그렇게 건축 설계 학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에 너무 교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당연히 저학년 때는 그걸 따라가려고 하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공간감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면 그런가? 이거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게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축도 있고 다른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사실 제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금 어떤 소개글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나 제가 학교를 다니던 2000년 초반 때 그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외국에서는 디지털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트렌디한 거였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좀 뭐 패러메트릭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시기를 좀 지나서 뭐 현대에 와서는 사실은 이제 AI 관련된 이슈들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된 또 다른 좀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한 20년을 좀 뛰어넘으면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아마도 좀 한국에서는 어쩌면 가장 진보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을 접근하시는 분이니까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나 아니면 설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뭐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비정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사실 쓰는 표현인데 외국에서 사실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비정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패러메트릭이라는 말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약간 카테고리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저런 거라고 뭐 파사드가 막 움직이는 뭐 그런 거를 사람들이 연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건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다 건축이다. 그냥 건축의 범위가 넓은 거지 뭐 딱히 어떤 거다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뭐 일종의 우리가 엔지니어링의 일부가 어쨌든 속해 있는 우리가 학문을 한다면 그냥 첨단 기술 정도는 뭘 하는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사실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제 교수가 되면서 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진 것 같은데 그냥 최신의 기술들을 최대한 빨리 습득하고 그걸 학생들한테 뭐 하다못해 그걸 직접 다뤄가지고 설계는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거 얘기할 때 뭐 말 한마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디지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래서 AI 같은 것도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요즘에 이제 미드전이 많이 쓰니까 사실은 저도 미드전이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초반부터 써봤던 사람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어쨌든 도면 그리고 3D 같은 걸 많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기는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거 같은 거를 일단 하는 거 자체에 제가 흥미가 있고 학생들한테 그런 거에 흥미를 보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의 직업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학문이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생각을 하는 방식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건 결국에는 디지털 툴 같은 게 아무래도 그게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있기 때문에 이제 툴로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식, 도구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건축가의 도구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하는 컴퓨터에서 좀 그리는 거의 그리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손으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스케치북도 저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뭐 계산식 내지는 노트밖에 없지 사실은 그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 마우스로 바로 그리는 식으로 사실은 작업을 하는 게 저는 편하고 그렇게 작업이 되는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시공도 같이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하나씩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게 일종의 건축의 뭐 일반적인 프로세스였다면 사실은 최근에는 뭐 디지털 툴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좀 공간을 반대로 뭐 구현한다든지 혹은 뭐 아까 미드전이 또 잠깐 얘기하셨지만 미드전이라는 게 일종의 AI를 활용해서 뭐 그림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뭐 건물에 뭐 투시도를 좀 만들어준다거나. 근데 요즘 뭐 챗GPT도 그렇고 갑자기 AI가 이슈가 좀 굉장히 크게 되면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근데 저도 약간은 아직은 그게 뭐 확 체감은 안 되지만 단순히 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주는 AI 툴이지만 이게 언젠가는 분명 또 건축계의 좀 큰 변화로 좀 변혁으로
뭔가 다가올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AI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잖아요. 네. 디자이너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뭐 선 하나 그리는 거도 그게 마우스로 그리든 손으로 그리든 선 하나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괜찮나 저 모양이 괜찮다 그걸 따지고 있는데 사실 AI는 그걸 따지는 네. 어떤 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답을 정확하게 모를 때 그냥 어렴풋이 보여주는 용도로는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혹은 결과물이 나도 모르겠는데 네가 한번 보여줘봐 라고 사실을 하면은 AI가 적합한 툴이겠는데 사실 디자이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머릿속에 생각이 정확하게 있고 네. 그걸 구현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AI가 그런 건축이나 뭐 다른 디자인 분야도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안으로 직접적인 툴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방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마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아마 써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근데 사실은 AI한테 이게 답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입력값을 계속 바꾸고 좀 조정해봐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코딩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게 또 AI가 또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쓰이는 툴로까지 가려면 뭔가 약간 방향이 전환이 돼야지 사실 맞지 않을까.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